농구에서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슛을 하기 위함이다. 골밑에서는 레이업, 스쿱샷, 플로터, 덩크 등 여러 형태의 슛이 있지만 외곽에서는 대부분 점프슛을 쓰기 마련이다. 캐치앤슛, 풀업 점퍼, 스텝백 등은 모두 점프슛의 응용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점프슛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구의 핵심인 이 점프슛은 농구인에게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온몸에 힘을 주고 던져도 나는 에어가 나오기 일쑤인데 누구는 가볍게 던지는 것 같아도 쭉쭉 날아가 쏙쏙 꽂힌다. 내 슛폼의 문제점을 알고 싶어 조언을 구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조언은 하체를 더 사용하세요이다. 너무 모호한 말이기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체를 좀 더 굽혔다 피기도 하며 점프를 더 높이고 쏴보지만 비거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만 가져오기도 한다. 항상 나오는 슛에서의 하체를 사용하는 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알아보자. 하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방식과 타이밍이다. 우선 하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해보자. 하체의 힘을 발생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발목과 무릎 그리고 엉덩이이다. 우리는 발목과 무릎의 힘은 딱히 연습하지 않아도 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엉덩이 같은 경우는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슛에 개입되는 하체의 힘은 무릎보다 엉덩이가 더 적합하고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릎은 큰 힘을 내기엔 부적합한 부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무릎에 가부하가 걸린다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다시 어떤 부위에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부위의 근육과 관절을 수축한다는 것이다. 발목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목 부분을 굽혀주어야 하고 무릎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릎 부분을 굽혀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숙여주어야 엉덩이 근육을 수축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하체의 모든 부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이 번개 모양이 되어야 한다. 발목, 무릎, 엉덩이 이 세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하지만 슛의 비거리에 있어서 과도한 하체 힘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한 점프는 슛의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 증거로 자유투에서는 점프 없이도 비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슛을 위해서 점프를 하지 않으며 3점 콘테스트에서도 낮은 점프로도 충분히 비거리가 확보되므로 수비수가 없어 높은 점프를 하지 않고 슛을 던진다. 따라서 슛 비거리의 확보를 위해서라면 과도한 하체 힘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다. 높지 않은 점프, 즉 적당한 하체 힘으로도 비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하체를 통해 발생한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번개 모양을 만들어 하체 힘의 절대값을 발생시켰다면 이제 이 하체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타이밍을 통해 하체 힘의 효율성을 취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체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타이밍은 발이 떨어진 직후에 팔이 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릎이 펴져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팔이 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를 하기 위해 하체 힘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해보자. 바로 무릎과 팔을 동시에 피는 방식이다. 무릎과 팔꿈치를 동시에 핀다는 것은 왠지 직관적으로 와닿아 맞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슛에 점프가 없었을 때, 즉 자유투에서나 맞는 얘기지 점프를 활용해야 한다면 말이 달라진다. 하체와 팔꿈치를 동시에 핀다면 공은 발이 떨어지기 직전에 손에서 떠나게 된다. 따라서 발이 땅이 떠나며 몸이 솟구치는 힘, 점프의 힘은 공이 손에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실릴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던진다면 비거리를 위해 하체 힘을 더 키워봐도 아무리 강한 점프를 뛰어도 공에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비거리는 늘지 않게 된다. 또 그 부족한 힘을 상체에서 가져오려 하기 때문에 슛 모양이 으깨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상체의 운동의 길이와 하체의 운동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체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피면 동작이 끝나지만 하체 같은 경우는 하체를 피고 난 다음에 몸이 솟구치는 동작도 존재한다. 따라서 상체의 동작이 하체에 비해 짧기 때문에 동시에 펴준다면 남은 하체의 힘은 잉여분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체 힘을 온전히 활용할까? 이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상체가 하체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체와 하체의 준비 동작이 완성되었으면 상체 동작의 시작을 의도적으로 늦추어 발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원모션을 추구한다고 상체의 멈춤을 없애버리고 하체 힘을 안 가져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체의 동작을 잠시 멈춤으로써 하체 힘을 가져오는 것이 슛의 비거리 측면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말한 대로 공을 들어올리는 상체의 힘이 멈춤으로 인해 소실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딥을 통해 상체의 완성을 늦추는 것이다. 딥이란 공을 밑으로 내리는 동작을 말한다. 이 동작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상체의 동작의 시작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에 있다. 하체의 동작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공을 밑으로 내리고 하체가 펴질 때 상체의 동작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 동작이 가져오는 효과는 첫 번째로 상하체의 타이밍이 이상적이게 된다. 하체 힘은 하체 힘대로 가져올 수 있으며 상체 운동의 시작을 의도적으로 늦추어 중간에 하체를 기다리는 멈춤의 시간이 없어 상체의 운동도 멈춤 없이 가져와 상하체 두 동작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공의 움직임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경기 중 패스가 가슴으로 오지 않고 이상한 곳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공에는 슛에 방해되는 움직임이 생긴다. 하지만 공의 움직임을 딥 동작을 통해 공을 밑으로 내리고 올림으로써 필요없는 움직임을 제로로 만들어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슈팅의 일정함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패스가 그지같이 와도 말이다. 대부분의 하체를 사용하는 스포츠는 하체 힘을 발생시키고 매개체를 통해 전달한다. 골프 같은 경우 하체를 돌리고 난 다음 골프채를 스윙하며 복싱 또한 하체를 딛고 난
난 다음 주먹이 앞으로 나간다. 야구 또한 하체를 딛고 난 다음 공을 던진다. 그리고 농구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끝!